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부터 들려온 새로운 자동차 소식 중에 가장 굵직한 소식은 바로 제네시스 GV80의 출시입니다. 제네시스 GV80이 1월 중에 출시한다고 현대차에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4장 공개했습니다. 전면, 측면, 정측면, 후면은 공개를 안 했죠. 그리고 실내 사진. 근데 좀 현대차가 하던 방식대로 좀 어둡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화면을 포토샵으로 좀 밝혀 보겠습니다. 포토샵으로 밝히면 어쨌든 이게 그래픽이 아닌 사진이기 때문에 어두웠던 부분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정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GV80 공개된 걸 보고 가장 크게 느낀 건 컨셉카랑 양산차랑 너무 달라요. 일단은 여기 보이는 이 길쭉한 라인 있죠? 요 길쭉하게 이어진 요 라인, 이게 마우스로 하는 거라서 길쭉하게 이어진 요 라인 있죠? 뒤로 쭉 뻗어가는 길쭉하게 이어지는 요 라인이 있죠? 요 라인이 컨셉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단 헤드램프의 형상이 많이들 바뀌었죠. 컨셉카에서는 요런 눈매였는데 얘는 완전 눈이 커졌고 요렇게 바뀌었죠. 그 컨셉카에서도 보여주는 요 얇은 라인 있죠, 요거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 그죠? 요 라인도 굉장히 인상 깊은 라인 중에 하나인데 요 라인도 다행히 있습니다. 같이 보이죠, 여기? 근데 문제는 표정이 너무 달라요. 표정이. 컨셉카가 되게 그 볼륨감이 있고, 뭔가 원래 차라는 거는 디자인을 딱 봤을 때 한눈에 예쁘지 않아도 저 차 보면 볼수록 굉장히 예쁘다, 이거를 결정짓는 요소는 뭐냐면, 물론 잘생긴 외모도 잘생긴 외모겠지만 어떤 그 독특함에서 오는 약간 그 낯섦에서 오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지금 그 매력은 이 컨셉카에서 느껴집니다. 물론 컨셉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차는 볼륨감이 느껴져. 볼륨감. 그런데 양산으로 되면서 너무 야였어. 못 먹은 것 같아. 너무 야이고 너무 로보트처럼 바뀌었어요. 인상이. 그렇지 않아요? 로보트처럼 바뀌어서 뭐라 그럴까, 좀 더 강인해졌지만 뭔가 조금 더 부족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물론 차는 실물로 봐야겠죠. 실물로 봐야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미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아쉽다. 컨세카의 어떤 그런 풍만한 느낌, 마치 벤틀리 같죠? 벤틀리보다 멋있어요. 벤테이가보다 굉장히 멋있는데 이 볼륨감 때문에 차가 이 루프라인 보세요. 이 루프라인, 이 볼륨감 보세요. 이 원형 정말 우아하죠. 이 아웃라인이. 근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이고 싶어.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행인 건 사이드 뷰는 정말 좋습니다. 사이드 뷰는 정말 그 우아한 게 좀 살아 있습니다. 그 요 봉긋한 라인들, 그리고 쫙 이어지는 이 부드러운 라인, 요런 휀더의 볼륨감, 그죠? 요런 부분들은 정말 좋고, 무엇보다 루프 라인도 굉장히 좋고, 이 C필러를 아주 캐릭터 있게 만들어낸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DRL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이드 리피터니까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이드 리피터를 켜면 여기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는데, 야, 이거 밤에 사이드 리피터 키면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주 강렬하게 비켜줘 깜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에센시아 컨셉트카에서 봤던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거는 정말 이 G90에서는 아마 이게 현실화 될 거예요. 근데 아직 G80에서는 이만큼씩 이제 끊어져 있다 보니까 낮에 보면은 별로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 밤에 보면은 이제 임팩트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양산차니까 우리가 감안을 해야겠죠. 야, 근데 여기 보면 요 아웃라인도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보면은 요 부분 때문에 눈매가 아예 달라 보이거든요. 지금 양산차는 눈매가 이렇게 반듯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 캐딜락 닮았다고들 많이 하세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컨셉트카를 보면은 요 눈매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오는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아랫부분, 컨셉카 양산차 다른 부분인데, 휠도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20인치 휠이라고 하는데 크롬 휠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앞면 범퍼에 여기 보시면은 별도의 몰딩을 분리시켜서 해놓은 게 보입니다. 차를 출고하시고 뭔가 너무 앞모습이 너무 뻣뻣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뭐 랩핑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롤스로이스에서 고스트 시리즈 2에서 봤던 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환희 여신상이 날개를 들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죠. 롤스로이스에서는 요게 환희 여신상 물결이 요렇게 가죠. 요렇게
아주 우아하게 가죠. 요렇게. 제네시스는 요게 요 엠블럼 끝에서, 그죠? 엠블럼 끝에서 쫙 이렇게 우아하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거는 이 소재가 크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진이 너무 어두워서 크롬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사람이 여기 한 여기쯤 서서 차를 바라보잖아요.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가 돼버렸네. 진짜 새네.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여기 있는 파팅 라인이 또 이번에도 G90처럼 복잡하게 만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아쉽죠. 자, 인테리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모니터 크기. 모니터 크기가 그만하죠. 컨세카의 인테리어를 보면은, 야, 이 혁신이죠. 정말 길고, 그죠? 쫙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얘가 모니터가 보시면 여기까지 심지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가죽의 면이 굉장히 많죠. 여기. 그죠? 정말 많죠. 뭐 별거 없죠. 여기도. 원래 고급차일수록 별게 없어요. 버튼도 별게 없죠. 고급차일수록 별게 없어요. 원래. 별게 없죠. 얘도. 그죠? 송풍구만 쫙 있죠. 송풍구. 그리고 여기 액션 모니터는 그랜저에서 봤던, 그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약간 랜드로버랑 비슷하죠. 온도 설정하고 가운데 액정 띄워서. 그거 말고는 완전 그냥 다 소재로 승부했죠.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지금의 트렌드와는 약간 다른, 왜냐면 S클래스만 해도, 다음 S클래스만 해도 터치패드가 이만하게 들어가죠, 여기. 그죠? 테슬라처럼. 지금의 트렌드와는 다른, 약간 아늑함이 느껴진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악플과 비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번에 알았죠. 저도. 그죠? 그러니까 사실 리뷰를 하는 거는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고 제 생각을 한 번 더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또 스티어링 휠도 저는 굉장히 독특해서 좋다고 했는데, 컨셉트카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이 엄밀히 얘기하면 4스포크죠. 하나, 둘, 셋, 넷. 4스포크인데 요 지금 두 다리가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물티슈 같다. 근데 실제로 저기서 물티슈 꺼내 쓰게 하면 혁신이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에어백이 나오겠죠, 대신.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어요. 워낙에 실내가 수평적인 느낌이라 가지고 사실 요런 수평적인 느낌의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제 여느 차처럼 요 아래로 들어오죠. 독특한 거는 일반적인 차들은 앰비언트 라이트를 요렇게 빼는 경우가 많은데 GV80 앰비언트 라이트를 아래쪽으로 뺐습니다. 시트의 이 형상이 버켓 시트처럼 아주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그죠? 지금 사람이 여기 이렇게 앉을 텐데, 그죠? 이게 타블렛 빨리 사야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가 되고 있네. 팔이 여기 이제 있다가 터치를 하려고 뻗기게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물론 터치하게 해놨겠죠. 근데 인간공학적으로 모니터를 너무 뒤로 보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가 한 여기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치를 하게 하려면. 근데 컨셉카에서 봤다시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소재에 대한 승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늑한, 그러니까 가죽이 있으면 아늑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두껍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치 라인이 하나 있고 여기 또 스티치 라인이 두 개가 있죠. 이 송풍구 되게 얇잖아요. 제가 소나타 처음 났을 때 그 엔지니어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게 송풍구가 저렇게 얇으면 그 큰 바람이 얇은 송풍구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근데 현대차는 저 얇아진 송풍구에서도 풍량을 최대로 하면서도 소음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기술이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됐죠. 버튼식 기어를 드디어 빼서 정말 저는 너무 좋습니다. 버튼식 기어를 제가 현대차 시승하거나 팰리세이드 탈 때도 항상 느꼈는데 R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차할 때 몇 번 박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버튼식 기어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다이얼식 기어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자, 실내에서 관건은 뭐냐? 바로 실내 공간이죠. 1열은 공간이 충분할 거라 생각되는데, 이 차의 구조를 보면은, 이 차의 크기를 보면은 2열의 레그룸을 아주 넉넉하게 뽑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 이 차 자체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팰리세이드가 공간에서는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시승하게 되면은 실내 공간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사이드 뷰가 제일 예쁘네요. 사이드 뷰가 제일 예쁩니다. 자,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내는 한국적 여백의 미, 이 말 나오죠?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백의 미의 첨단 기술 조화 구현, 날렵한 형태 송풍구 나오죠?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율기술. 이번에 제네시스 GV80은 가장 큰 게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진화된 현대차로서는 가장 강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운전자 패턴, 주행 패턴을 파악해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차로 변경 자동으로 하는 거, 이거는 다른 브랜드 이미 하고 있죠. 근거리 차로 변경차 인식. 이게 반자율주행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항상 아쉽죠. 가까운 데서 차로 확 끼어드는 차들을 인식을 잘 못하죠. 그런데 요걸 인식해주는 거는 상당히 막히는 길에서 너무너무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 현대차가 쓸 수 있는 모든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기술을 썼다 이겁니다. GV80의 V는 뭐냐면 다재다능한 뜻하는 벌사틸의 V, 그래서 GV80이 된 거고요. 놀라운 거는 3열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3열을 갖춘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쿠페와 같이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센터 사이드 에어백은 측면 추돌 시 머리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탑승자들 간의 2차 추돌을 방지하는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승자들 간이라고 하니까 운전석 오른쪽에서 터지겠네요. 독자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볍게 개발됐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서 승객간 추돌 사고로 인한 머리 상해를 8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전사항은 어느 순간부터 국산차가 전혀 뒤떨어지지 않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네시스 카페이라고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카페이, 삼성페이처럼 차량 내에서 간편 결제 기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차 안에서 뭐하냐 이 예측을 전문가들이 했을 때 쇼핑할 거다, 이게 가장 크거든요. 제네시스는 그걸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이를 벌써 넣었네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할 때 실제 주행 영상 위에 정확한 가상의 주행 안내선을 입힌대요. 그래서 운전자의 도로 인지를 돕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화면에 띄우고 그 위에 차량의 움직임 감지와 정밀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한 주행 경로를 가상의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네요. 제네시스 카페이는 드라이브 스루나 주유소, 주차장 이런 데서 굉장히 좋겠죠. 노면 소음 저감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보니까 RANC, 로드 노이즈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는 건데,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실내에서 발생하는 엔진 소음과 어떤 소음들의 반대 주파수를 쏴서 실내를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있는 차 없는 차 타면 다릅니다.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은 노면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0.002초 만에 반대 음파를 발생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노면 소음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참 별걸 다 만들었네요.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제네시스가 출시가 됐고요. 보도자료에는 엔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엔진은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고 제네시스 GV80만을 위해서 만든 엔진이라고 하는데, 추후에 GV90에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GV70이나 G80, 그리고 G90, G70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엔진 자체는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기대되는 엔진입니다. 얼마나 정숙하게 만들었을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합니다. 물론 사이드 에어백이나 뭐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소재 이런 것도 물론 궁금하지만, 과연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직렬 6기통 엔진의 회전 질감이나 토크의 어떤 특성, 엔진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신차가 발표되면 한번 직접 타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GV80 보도자료를 통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약간 아쉬운 디자인은 실제로 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신차가 나오면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소개해드리는 이러한 컨텐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준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